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좀 가입하고 있잖아요. 예. 원하건 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을 지난주에 발표했거든요. 네. 오늘 이 얘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보니까 중기 자산 배분안 뭐 관련된 네. 이야기들 많이 있던데 네.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2018년도에 제3차 회의를 통해서요. 2019년부터 23년, 그러니까 향후 5년, 내년부터 5년간의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좀 세밀하게 보면 내년 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 계획할지를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지난주에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무슨 다른 내용의 뉴스긴 했었는데 헤드라인으로 이 기금운용위원회도 참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여기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예. 뉴스만 봤는데 제가 쉽게 이해하면 쉽게 해서 이사회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같으면 연준위원회 뭐 이런 네. 사람 이제 최고의 어떤 의결 기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비상설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상설 기구로 확대해서 개편하면서 이들의 우리 일반 회사들도 이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이사의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상설 기구로 확대해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한 중기 자산 배분안이라는 게 향후 5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친구 이 양반들이요. 국민연금 전체적인 운영 방안, 운영 규모 그리고 투자 철학을 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도 적용하냐 안 적용하냐 이런 것들도 바로 이 기금 운영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중기 자산 배분안이라는 건요. 5년 단위의 중기적인 자산 운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5년에 한 번 열리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매년 합니다. 매년. 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원칙이 뭐냐면 2019년부터 23년까지예요.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 전망, 뭐 대내외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흐름을 같이 살펴보겠죠. 그리고 자산 군별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갖고 가야 되는가 하겠고요. 이에 대한 주요 이슈 변수 따지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이런 것들 뭐 투자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거 다들 여기에 검토하는 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1년짜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금 운영 계획이다라고 일단 약간 좁혀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년 세계 경제가 바뀌기 때문에 네네. 5년 중기 자산 분배안도 역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 네. 이번에 나온 배분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몇 년째 거의 똑같은 스토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에 대한 자산 편중이 좀 심하기 때문에 네. 한국의 경제에 뭐 앞서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70%, 뭐 베트남 거의 100%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거 되겠고 이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크다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런 쪽은 자기네 나라 얼마 경제가 안 되잖아요. 조그맣고 해외 투자가 훨씬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해외 비중을 좀 넓혀 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체 투자 확대인데요. 대체 투자라는 것이 약간 이게 어려운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다뤘던 주제인데요. 대체 투자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주식이라든가요. 네. 채권 우리 제일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체 투자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농산물 투자, 네. 금속 투자,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쉽게 해서 부동산 투자. 쉽게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돈이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예. 호텔 투자해 갖고 뭐 얼마 수익 뭐 이런 그쵸, 거 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대체 투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바로, 뭐 기관들도 뭐 부동산이나 원자재는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대체 투자를 끊임없이 좀 늘려나가자.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 봐서는 일단 한국 주식에 올인돼 있는 것들, 한국 채권에 올인되는 걸 약간 좀 넓히자. 예. 이런 관점에서 이게 되고 여기에도 대체 투자도 국내 대체 투자도 있고 해외 대체 투자. 예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송유관 사업에 투자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 예. 되겠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대체 투자 확대야 시장의 변동성도 대비를 해야 되고 원래 뭐 대체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난해부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데 점차 네. 계속 늘리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내년부터는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도 주인이고 우리 시청자분도 주인인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주인은 바로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 운용액 중에 전체적 20%를 해외 주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 투자규모보다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야 국내 주식을 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국내 주식은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 계속 유지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해외 주식이 더 넓히면서 전체적 큰 그림은 해외 주식이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2019년입니다. 이 해외 주식 20% 그리고 여전히 채권이 많습니다. 예. 국내 채권이 45%, 해외 채권도 있어요. 4% 있겠고요. 대체 투자도 국내에 포함해서 12.7% 이런 것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국민연금에 운영하는 어떤 계획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금 더 커져갔고요. 2023년에는요. 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한 15% 정도로 줄어들고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지금부터 5년이면 벌써 30%까지 늘어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이제부터 해외 주식 엄청 늘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네. 기조 자체가 점점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왔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천천히 늘어났대요.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그날 방송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명확히 기억나는데요. 그때 막 10% 처음 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2015년에 한 11.6%였고요. 표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2016년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딱 표시해놨거든요. 네. 2016년에 13%, 2017년에 15%, 그래서 2019년에 20%,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는 일단 30%가 되는데 여기 예. 보이다시피 줄어드는 게 뭐냐? 국내 채권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꾸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비중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약간 비중이 작아질 뿐이고요. 국내 채권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채권 투자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네. 안전은 하지만 한 2, 3% 해갖고 마음에 드실 분 없잖아요. 네. 저도 이거 뭘 해?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지만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채권 4%, 해외 대체 투자 12%니까 대체랑 해외 주식이 좀 늘어난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실제 금액을 어느 정도 한다 보셔야 되는데 실제 투자 금액은요. 3, 4년 새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딱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딱 이 그림이거든요. 2016년부터 23년이니까 좀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채권이 좀 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시피 해외 주식이 조금 늘어나고 뭐 요 정도 큰 그림 대체 투자 조금씩 늘어나고 채권이 줄어든다. 요 정도 그림 보시면 이제 대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그래 내 국민연금이 맨날 고갈된다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거죠. 국민연금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면서도 네. 또 손해나면 짜증나고 그렇죠. 이래도 이런 거거든요. 주식시장 막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러잖아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서 방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주식 투자에서 코스닥에 물린 분들 입장이고 네. 전체적인 그랑 상관없는 문제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만 많이 벌고 떨어지는 칼날을 네. 잡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국민연금의 우리 그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죠? 인지 부조화가 여기서도 일어나니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것만 보더라도 채권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 국민연금도 수익률 신경을 참 많이 쓰겠구나 싶다가도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안 좋아라는 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인지 부조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이요. 국내 주식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7.45%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대체 투자를 제외한 거고요. 국내 주식이 24.87% 올라갔어요. 작년에 코스피가 23%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코스피보다 더 올라갔는데요. 이제 딱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작년에 주식 투자에서 얼마 버셨는지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벌었다면 뭐라고 할 만하고. 그러니까 전화하시면 되죠. 네. 인터넷에서 청와대 청원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훨씬 못한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욕하면 안 되죠. 쉽게 보면요. 해외 주식이 11% 올라왔고요. 국내 채권 재미없죠? 해외 채권 재미없죠? 국내 대체 3%, 해외 대체는 또 작년에 재미있었어요. 네. 3% 정도 해가 마이너스 났고요.
전체적으로 7.45%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엄청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채권 투자 수익률이 작년에 1%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그 채권이요. 그러니까 7%면 엄청 잘했다. 박수 칠만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주식을 늘리고 있는 것 자체 트렌드 자체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있는데요. 최고 인기 강의 하나가 글로벌 투자 실무라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작하면 바로 그냥 뭐 200명 차거든요. 이번에 여름에 개설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니까 중요한지 아는데 삼성증권에서 저는 지난주에 또 이거 설문조사라는 걸 제가 언론에 발표한 걸 봤는데요. PB 100명을 대상으로 슈퍼리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게 슈퍼리치가 저 정도인가 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슈퍼리치가 뭐냐 했더니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 네. 그 삼성증권의 고객인데요. 봤더니 유망 투자 지역을 그들이 해외 78%, 국내 22% 지지했고요. 선호국가에서는 미국이 35, 중국이 23, 앞서 장 팀장도 얘기했던 베트남 등 아시아가 17%,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이 증시 관련 상품이 59%, 나머지 채권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화해서 주식 중에서는 어떤 주식 많이 사던가요? 이거는 뭐 우리 증권결제원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도를 하거든요. 공개를 하는데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거 되겠는데요. 2017년 1월 달에 39억 8천만 달러가 해외 주식 투자 규모인데요. 금년 1분기에 보면 작년보다 거의 3배 늘었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흥미로운데요. 제일 많이 산 주식이 딱 5개가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중국이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텐센트는 아시다시피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차이나 이제 ETF가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건 미국 건데요. 그 5개 중에 3개가 일단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 기업이 2개, 중국 기업이 관련된 것이 3개다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산 거가 올랐는지 안 떨어져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1년 동안 수익률이요. 아마존이 작년에 42% 나갔고 최근 1년 동안에 알리바바가 21%, 텐센트 홀딩이 2%. 올해 들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자 뭐 늘 말씀드리지만 판단과 엔터는 각자 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굿모닝 마켓 워치에서는 이 5가지 종목들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고 분석도 해드렸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외 투자가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계시지만 국민연금들이 더 많이 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어렵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문제는 한번 처음에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딱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글로벌 분산 투자, 그러니까 1이라도 분산하자는 게 저의 소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고 아는 기업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정말 핵심이다. 익숙하고 아는 기업.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고 아는 기업 사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보다 더 편한 건 펀드나 ETF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 주식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